전파변이보다는 좀 약하고, 전파량 말고 세기요, 위험도요, 치명도요. 델타 변이보다는 좀 덜 치명적인데 독감보다 세요. 델타와 독감의 중간입니다. 에이, 막 별거 아니네. 독감이라고 무슨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독감으로도 한 해 우리나라에서는 3,000명이 도착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저 같은 사람이랑 독감 걸려보면 골고루 아프고 하다가 일어나죠. 근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요양자분들, 어린이, 지병 있는 분들이랑 독감 걸리면 그걸로 폐 질환까지 와서 합병증이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 사실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독감보다 세고 독감보다 훨씬 잘 퍼진다. 독감보다 세고 독감보다 훨씬 잘 퍼지면 그러면 사망자가 늘었어요.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다. 새로운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지침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두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희망적인 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돼요. 새로운 방역체계는 어떻게 변화될까 느껴지는 새로운 방역체계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선별 검사소에 아무나 못 가요. 지금은 지나가다가 몸이 좀 붓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인의 앞에서 선별 검사소 무슨 길지만 가서 검사 한번 받아놔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가서 공짜로 그냥 받으실 수 있는 분은 60세 이상 인겁니다. 그러면 의료진이 당신도 좀 가서 해보시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가검사 키트, 다른 말로 신속통합법 상원 검사거든요. 자가진단 키트를 하는 양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야 거기서 받을 수 있어요. 의료 검사, 그래서 PCR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또 자가격리 기간을 축소시킵니다. 이렇게 확진이 됐어요. 확진이 됐는데 양성이 나오는데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센터나 뭐 병원 나온다고 자가격리를 시키는데 백신 맞았는데도 걸린 사람은 7일,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11일로 맞추거든요. 무슨 사람이거든요. 밀접 접촉자는 훨씬 많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어떤 기준이냐? 확진자하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를 밀접 접촉 기준으로 있습니다. 아무나 다 저는 밀접 접촉인 것 같아요. 아무나 따소연하셔도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를 충족하지 않는 밀접 접촉 아닙니다. 밀접 접촉으로 이 검사를 받고 음성 나왔어요. 음성 나왔어요.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음성 나온 사람 중에 2차까지 접종한 사람은 이제 잘합니다. 2차까지 접종했는데 3개월이 지난 사람, 그 다음에 접종 안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궁금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전파력도 세고 위험한 상황이 됐다는데 왜 이런 걸 축소시켜요? 왜 검사를 PCR로 안 하고 자가진 진단 키트로요? 이게 독감보다 세고 전파력도 훨씬 세고 훨씬 잘 퍼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13,000명 매일 그때부터 몰라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밀접 접촉자 밀접 아니어도 불안한 사람들이 다 선별 검사로 보면 지금도 주위 선생님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중에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 있고 좀 덜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다가 검사 못 받고 가면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요. 닦아서 60세 이상, 지병 있는 분, 노약자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PCR을 집중하고 병원들이 자가진단 그럼 자가진단 키트 하다가 구멍이 날 수 있죠. 자가진단 키트는 위음성, 즉 가짜 음성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PCR보다 훨씬 덜 정확해요. 사실. 그럼 구멍 생기잖아요. 그 구멍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노약자들은 독감 걸려 버티는 우리와
13,000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면 그들의 밀접적인 한 4명씩만 잡아도 이수로 어떻게 kontrol이 안의 시스템에서 그래서 여기 역시 선택할 수 있는 2차 이상 접종 진단을 진단 병원 밀접 접촉자는 수동 방식 스스로 좀 또 하나 있는 부분은 보건소가 어떤 부분이 있지만 보세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이야 뭐 괜찮지만 이제 진짜 하루에 뭐 몇만 명씩 나오는데 밀접 접촉도 아닐 거예요.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가 오는 경우 뭐 기존 들어가면 바로 큰 병원 이걸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오미크론 시대 좀 아무런 얘기 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어둠 속에서 한 가지 신랑 같은 사람을 좀 보자면 영국의 경우에 아까 하루 6천만 원 그 영국은 속도 조절이 왜 좋냐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면 방역 관리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언젠가는 집단 면역까지 가려면 별일이 몰려야 되는 그런 암수가 그 속도를 조절해서 사망까지 안 나게 또 줘가면서 치료해가면서 케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올라가고 완만하게 올라가느냐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두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이걸 관리해서 속도를 늦춥니다. 근데 언제나 올라가는 집단 면역 반응을 줘야 그 사람들이 코로나 해방되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사회적인 희생은 컸으니까 한 20만 명 찍고 났더니 뭘 잘해서 꺾은 게 아니라 자연이 안 돼요. 여기는 집단 면역 그래서 지금 한 8만 명 죽었어요. 그게 아니고 한 20만 명 나오는 데 보고 8만 명이면 우리는 죽어요. 게다가 뭐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8만 명을 죽으라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있다라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마스크 다 그게 이제 집단 면역 인구 70%는 한 번씩 다 걸렸다. 우리는 여기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예약자들, 직업인들을 사회적인 희생이 있기 때문에 만만한 집단 면역을 다 먹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집단 면역을 들고 나면 큰 희생 없이 코로나가 20% 정도로 가져옵니다. 이거를 다 치와 벗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댓글 쳐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기 아니에요? 감기가 어떤 분에게는 감기처럼 아플 수도 있죠. 그거는武汉에서 같은 그 코로나도 그렇고 델타 갖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주변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지인이 건강하셨어요. 하나, 둘, 세 분 정도 계시거든요. 다 보면 요양병원. 두 분 정도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요양병원 코로나19 취약했잖아요. 강력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요. 보호자는요. 진짜 그 회사에서 하루 코로나 걸리면 바로 회사에 전초를 주시고 당신 이거 조금 늦는다고 하는데 늦는다고 하는데 정말 기막힌 요양병원에서 걸린 것 같아요. 요양병원은 아니고 지병이 집에 계시다고 지병이 결국은 그런 분들이 크게 뭐 감기 아니야. 몸이 튼튼한 사람은 뭐가 걸려도 그냥 부딪히면 그렇지만 그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희생을 주기 위한 특별 조치나 이런 방법을 같이 행사하는 분들이 꼭 있는
알 권리를 침해하는 쪽으로 나타난 겁니다. 결과는 네, 그래서 판사도 이게 얼마든지 뭐랄까요, 좀 섬세한 판결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두 명을 합쳐서 사자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판단도 할 수 있고 둘둘 엮어서 다양하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탄스러운 것은 겨우 이 정도 사안도 합의 못합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현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정치 이슈가 요새는 사법화돼 가고 정치 있어서 사법화. 네, 그리고 또 사법 이슈는 또 정치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선례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 거의 인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영방송인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사려 깊지 못하게 그냥 결정을 한 거죠. 두 후보 측에서.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이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안철수 후보도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는 10%를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차제에 이렇게 좀 사려 있게 해서 사실 안철수 후보든 뭐 심상정 후보든 아니면 뭐 1대1로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될 때까지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예 정치권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또 무심코 했다 치지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합의를 사후라도 하고 빨리. 취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쵸. 30일이나 같이 합시다. 왜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냥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 그 사실은 원래 별로 하고 싶지 않나? 아니면 그냥 정치 공방만 한 건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 들 수 그럴 있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양당에서는 일단 좋다. 그러면 우린 다자 토론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보고 싶거든요. 40회 남았는데 뭐 바깥에 얘기하기로는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진짜 될까? 당에서 들은 얘기들 없으세요? 관련해서? 아니 일단 그 박주민 의원이 이 미디어 단장이죠. 단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박주민 의원이 입장 표명을 일찍이 했죠. 그러니까 이 판결이 나기 전에 사자 토론이라도 좋다. 이렇게 나기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에 오직 정책만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양당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별도로? 예, 별도로. 무관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책 토론이 너무 안 되니까 음.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가 부총리 출신이지 경제부총리.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놓고 한번 토론을 하겠다 이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라도 빨리 한 번이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국민들 그러면 위해서라도. 그 결과에 따라 사실 좀 자극제 역할, 아하. 그 나비 효과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토론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이현주는 어떻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도 그 경선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많이 그래서 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께서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면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훈련되는 느낌이 단련돼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오히려 지금 너무 네거티브로 빠지는 이유도 이게 저는 토론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주위 좀 이렇게 바깥 얘기가 자꾸 이렇게 부각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토론을 빨리 해서 어쨌든 정책적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좀 큰 얘기들 또 담론 이런 얘기도 하고 시대 정신 될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우리 정치가 도리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자, 본인도 네거티브 안 하니까 야당도 동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럼 어떤 정치인이라도 저 네거티브 하겠습니다. 이런 정치인은
있겠죠. 아 네거티브만 하겠으면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런 당연히 없죠. 없겠죠. 그런데 예. 아, 현실에서 네거티브가 계속 됩니다. 음.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치 이 대선판, 선거판이 되면 양당만 뛰는 게 아니라 일부 언론이 선수로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화된 언론이 그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네거티브를 합니다. 오늘만 해도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예를 들면 특혜 받아서 병원 갔다. 뭐 이런 그 네거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그게 됐어요. 얼마 있다가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어요. 예. 이게 그 군대에서 병원 가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병원에 나가라는 인사명령이었는데 그 인사명령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네거티브를 했단 말이죠. 그럼 알면서 했느냐, 모르면서 했느냐.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아 이게 사실이 아니래. 이거는 이제 뒤따라가서 보도가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효과라는 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대권 후보들은 아마도 윤석열 후보도 아 우리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언론이 그걸 따라주겠냐. 언론이 사실 가짜뉴스 반, 뭐 사실 일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소위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흔드는 게 특히 보수 언론이 대단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은 언론에 의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 소구력은 있겠죠.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후보에게 일단 호감을 갖게 되니까요. 이현지 의원님께는 요 얘기 함께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을 틀었다.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후보가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씨 관련 또 이 대변인은 이렇게 표현하네. 몰래 녹음 이걸 틀었고 강덕구 의원도 요건도 안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증거보전 시청하겠다라는 보도자를 뿌렸다. 그러니까 취지는 네거티브 중단을 한다고 해놓고 바로 또 이렇게 네거티브를 이어가지 않느냐라고 비판한 건데 이현지 의원님도 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일단은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을 네. 때는 굉장히 조금 괜찮아 보였어요. 네. 우리도 저런 걸 해야 될 텐데 음. 이랬는데 뭐 어쨌든 저희 그 대변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법사위에서 이렇게 녹음을 트는 거는 네. 뭐 이거는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후보의 어떤 그 취지 이런 것이 이제 좀 훼손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강덕구 의원 거는 저는 이건 솔직히 이제 정확한 그 배경을 잘 몰라서 네. 이거는 아마 본인이 당사자로 아마 뭔가 이렇게 명예훼손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증거보전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이건 뭐 사법 절차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는 잘 모르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김용민 의원 거는 좀 치기적으로 좀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사실은 언론의 뭐 네거티브 이거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거티브와 검증은 사실은 한 끗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통제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언론의 역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 뭐 이렇게 뭐 양 그 성향의 언론에서 비판을 하든 네거티브를 하든 검증을 하든 그것을 이제 국민들이 보고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후보들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선대위 그리고 당 이런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막 네거티브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예를 들면 오늘 국민의힘 박모 의원이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공격한 것은 저는 이건 네거티브라고 봅니다. 박수영 의원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네거티브인가요? 이건 검증인 것으로 보는데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녹취록을 튼 행위는 상임위에서의 활동이고 그리고 그것이 조작된 것이 아닐 때 이걸 네거티브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그 이양수 대변인이 어거지로 갖다 붙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 부분은 네. 만약에 김용민 의원이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없는 사실을
심증만을 가지고 기자회견장에서 폭로했다, 정론관에서.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하여 증거보전 신청, 이게 왜 네거티브입니까? 이거는 법적 절차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네거티브로 묶는 건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것은 흑색 선전, 마타도어는 누구나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는 그 박양수 의원이 했던 건 흑색 선전에 가깝고,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예. 새로운 사람이. 예. 박수영 의원은 그 흑색 선전에 가깝고, 그렇죠.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네거티브인데 허용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되게 좀 규정이 모호하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네.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이거 나누기가 구별되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두 분 말씀 다 좀 일리가 있지 네, 않나 네. 생각이 이게 듭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선대위, 네. 선대위에서는 이게 후보가 얘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선대위에서는 좀 안 하겠죠. 참가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했으니까. 최소한 자, 이 윤석열,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본인이 더할 나위 없는 후보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까지 겹쳐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헤아릴 길이 없을 만큼 깊습니다. 전국에서 만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규가 생생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대선 이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경험 없는 불안한 리더십으로는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과 실적, 검증된 리더십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저 이재명이라고 자부합니다. 최민희 의원님께 여쭙게요. 이재명 후보 말처럼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에 국가 위기 시 준비된 대통령인지,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어떤 점에서도 그런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를 비교한 두 사람을 강론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경제를 잘할 후보, 외교, 안보, 국방을 잘할 후보, 위기 대처를 잘할 후보에선 제 기억엔 한 번도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강론에서는. 강론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된 후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3프로 TV 등에 나와서 그 경제 등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행정학회 토론회에서 네. 국가 경영 관련 토론에서도 교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되게 흡족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준비된 후보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실적을 많이 내서 정치의 효능감을 올린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지금 계속해서 구도에 머물고 있고 네거티브, 소위 흑색 선전이 포함된 그런 혼탁한 선거에서 빨리 인물 경쟁으로 가고 싶은 안간힘입니다. 그럼 거꾸로 국민의힘은 구도에서 계속 치르고 싶고 그리고 인물 경쟁으로 안 가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건 뭐 4개월 만에 갑자기 뭐 재갈공명이 나타나도 4개월 만에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대권 후보가 돼서 모든 걸 뭐 주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안 됐음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증명했잖아요. 우리가 다 짜줄 테니까 연기만 잘해라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면 TV 토론에 대해서도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국민의힘은 TV 토론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인물 경쟁으로 일단 더 늦게 가려고. I know most of you are probably a long ways away from here, but if you happen to live local here in Western Washington, I'm going to go ride this weekend, January 29th on Saturday at 10 a.m. out of Tahuya State Forest. I'll be staging or starting out of the Stanhope Penn Station area on the east side.
side of the forest. I'll meet there at 10 o'clock, do a briefing, we'll be on the trail by 10:30. If you'd like me to swing by and say hello at 9 a.m., I will be in Belfair at the Starbucks. Yes, it's a Starbucks, and yes, I rented BMW. I just can't help it. So go ahead and leave the comments. I know they're coming. If you're able to make the ride, come on out. It's not a beginner's ride. Make sure you have, if you're on a big bike, you have 50/50 tires, or more aggressive. And make sure you bring a lot of confidence and some skill with you. If you are a more novice rider or a medium rider, please show up on a smaller bike, a XT250, a dirt bike, a DR650 or DRZ400, something in that category. You'll find the rides very comfortable and very easy on those bikes. This isn't a particularly challenging ride, but of course, the bigger the bike, the less aggressive the tires, the more challenging it can be. The most challenging thing you're going to find on this is there's about a 10-inch step over a route going on an uphill incline. As long as you have momentum, you can ride over that. I did that on the 1200 GS a couple of weeks ago, scouting out a route for this. Let's see, the other things you got to know. Oh, a lot of standing water. It's not a particularly muddy part of the planet. We do have a lot of standing water, but we don't have a lot of mud. So you'll go through a lot of puddles. Make sure you bring stuff to stay warm, stay dry. And as far as the mud goes, packing tires, that's not going to be a real big deal for you. We're not a sponsored event. This is not a coordinated event. We don't have safety teams, recovery teams, or anything else. This is just me going, I'm going for a ride. If you'd like to go ride on the same trail as me, come on out, January 29th, this Saturday at Tahuya, and come ride with me. I am going to go out on Thursday, and I'm inviting the Patreon supporters to come out on Thursday with me. We're going to go out and mark the trail with ribbons so that we can find the trails pretty easy to get lost out there if you don't know where you're going. We'll review the route at 10 o'clock. I'll tell you where the ribbons are, what to look for in more detail when you're there. I just want to say today, thank you for being supporters of the channel. Thank you for subscribing. Thank you for supporting me through Patreon. Without you guys, I can't do this. This is my thank you to you. I'll see you on Saturday, and if not, I'll see you there in spirit. Thanks again. Oh, one more thing. It's going to be very cold, and we're likely to get very wet on Saturday. If you have the ability to truck or trailer your bike out, even if you're a big bike rider, you're going to be wearing your best riding gear, your best riding boots. It's going to be cold. You want to be as safe as possible. There's no shame in trailering out there. You're going to have plenty of challenge while you're out on the trail. Just something. Why limit your sales channels? Increase sales up to 21% by adding another sales channel. With the Wix e-commerce omnichannel platform, you can sell on marketplaces, social media, and other e-commerce channels, alongside your own custom e-commerce store. Your product catalog and inventory will always be seamlessly synced across all sales channels, and you can manage and fulfill orders all from a single integrated dashboard. Use detailed reports and analytics to get insights and make smart business decisions about marketing investment and customer retention. Take ownership of your customers and encourage repurchase with integrated D2C tools like email 서로 특집으로 올라수 나온 분들과 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엄청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의 그 드라마들 속에서 대선 정치가 어떻게 되고 영화 속에서 어떻게 되고 특집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걸 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봐 얘들아. 알고 지내? 리더가 누구 있지?